피곤하시죠? 일찍 끝내고 갈까? 피곤한데.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 났죠? 공인중개사 지난주에 35회 예년보다 굉장히 합격자가 줄어들었어요. 보통 한 2만 한 몇 명씩 이렇게 합격했었는데 최종 합격 한 15,000명 그 정도 했고, 1차도 원래 한 2만 5천 정도 이렇게 합격을 시켜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2차에서 이제 걸러내고 했는데, 그것도 한 14,800명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문제 수준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달라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좀 느낌이 옵니다. 이게 느낌이 오고,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자격증이,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시험 가지고 이제 수급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현실적으로 이미 배출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화 상태라고 본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줄이려고 그러는데 시험 자체를 없애긴 뭐하고 하니까 시험을 좀 어렵게 내가지고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붙여주는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다른 시험 서하고선 좀 달라져야 돼요, 이게. 예전엔 그래야 쭉 해가지고서 그냥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후다닥 해서 공부해서 합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뭐 응용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저도 올해 이제 내년 36개 대비해서는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물론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렸지만, 조금 시간이 막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막 내용 정리하고 그러고서 막 전달만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들을 때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는 다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걸 읽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느낀 게 단어, 뜻, 문장,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자. 그거에 이제 제 강의의 목적이니까 기본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권 대리 쪽에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를 보신다. 자, 대리권에서는 뭘 보셔야 되느냐? 자, 대리권의 의의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의의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대리권은 어렵게 썼는데, 권한이 권한.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야, 그럼 권리하고 권한이 다른 거니? 달라. 어떻게 다른 거니? 얘기 안 해줘. 왜? 그런 걸 구별해보라는 문제는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그럼 또 이제 너 말을 꺼내놓고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어떡하니? 궁금해 죽겠어. 뭐 기본 과정이니까 천천히. 권리는 말 그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권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인 이익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선거로 뽑히거나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권한. 국회의원 권한, 대통령의 권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권리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 안양시장이면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법에서는 다 용어 자체 하나하나가 좀 다르다고요. 그렇게 보시고, 자, 대리권 발생 원인은 다 얘기했잖아요. 법정 대리권은 뭐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법률 규정. 법정은 늘리면 법률 규정, 법률 줄이면 법정. 그러니까 볼 필요는 없고. 자, 임의 대리권은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자꾸 익숙하게 보셔야 된다고. 자, 그럼 수권행위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얘기하는데, 자, 이 수권행위도 일종의 법률행위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는 행위, 이걸 무슨 행위를 한다?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그 수권행위도 법률행위 일종이라고. 그럼 이 법률행위인데, 그럼 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면 저는 아무 찍소리 못하고 대리권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예. 자,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요? 단독행위로 봐. 옛날에는 이런 거 강의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았거든.
근데 요즘은 자꾸 이제 나와요, 이런 게. 깊이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수권행위가 단독행위라는 거. 그럼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주면은 대리권이 발생된다는 얘기잖아. 지가 대리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그게 말이 돼, 안 돼?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자, 제가 여러분한테 대리권 줘. 그 여러분 대리인 되고 싶지 않아. 근데 제가 대리권 주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대리권이 발생돼서 여러분 저희 대리인이 돼야 된다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글쎄, 모르겠어.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왜 내가 대리인이 되고 싶지 않은데 왜 대리인,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내가 대리인인데. 그래서 저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인데, 즉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단독행위인데, 우리 법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전에 양 당사자 간에는 법률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들어가 봅시다. 직장 같은 데 가보면, 직장에서 처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직원이 있다가 뭐라고 그래? 대리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저 직급이 올라가 이제 해서 뭐 과장, 부장 뭐 해가지고. 그럼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 권한은 회사 일을 볼 수 있는 권한이죠. 예. 그러면 바로 그게 회사의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리권이야. 그러니까 부장직에 있으면, 무슨 이사직에 있으면, 무슨 직에 있으면은 회사에서는 너는 이만큼 해라, 너는 이만큼 해라,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원이, 부장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대리권을 주면, 나 싫어요, 이럴 수 있나요?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 이유는 바로 회사와 그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용관계는 일방적인가요? 합의에 의해서 한 건가요? 합의해서 한 거지. 이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직책에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하라고 대리권을 주면 이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고용관계 같은 것을 뭐라 하고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그러고, 그걸 토대로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도. 제가 일이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그럼 소송을 해야 돼. 물론 본인이 소송해도 되지만, 본인 소송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 쓰면 질 거 아니야. 법적 지식 같은 게 없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변호사 찾아간다고. 그래서 상담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변호사가 저한테 맡기세요. 위임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위임계약을. 즉 위임계약은 그 사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약이에요. 그건 계약이지. 그러면 위임계약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소송하려면 법정에도 나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 당사자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위임계약을 했으면, 변호사가 내 소송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기로 했으면 법정에도 나가고 해야 되겠지. 그럼 제가 그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써놓고선 대리권 주려니까 난 법정 나가기 싫어요. 그럴 수가 없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수권행위하고 원인된 법률관계는 따로따로다. 그래서 요게 있고 이걸 토대로 대리권을 주는 거니까 이건 단독행위가 된다. 의미가 이해되셨어요, 이제? 요 얘기는 나중에, 오늘 조금 이따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권행위는 불료식 행위다 그랬는데, 자, 이것도 그대로 풀어보세요. 형식이 필요 없는 행위라고요. 보통은 대리권 줄 때 위임장 써주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냥 아무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의 모든 법률 행위는 뭘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고, 무슨 행위? 다 불료식 행위예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나와 있는 법률 행위는 요식 행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불료식 행위다 그러면 맞나 보다.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보다,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자, 이렇게 이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자, 대리권은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한. 그럼 이 권한은 항상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뭐가 있을까?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범위부터 먼저 잡는 거예요. 여기는 범위하고 제한을 같이 잡아놨는데 사실 범위하고 제한은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대리권의 범위부터 들어가셔야 되겠지. 자, 대리권 가졌다고 대리인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데,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당연히 뭐에 의해서 정해질까요? 법률 규정에서 정해지니까 이건 볼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임의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가 보시라고요.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 수권행위. 입을 놀려야 된다니까. 이게 잘 안 붙어요, 이게.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이걸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냥 주면서 대리권만 그냥 던져줄까요? 뭐 하라고 정해놓을까요? 뭐 하라고 정해놓지.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하든지 여러분 부동산을 관리해달라고 하든지 뭔가를 범위를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해지는 거예요? 수권행위로 정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 주면서 본인이 정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법을 전공하신 양반들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정해놔. 즉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대리권 주면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정해놨어요.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범위는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 대리권 가지고 뭐는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매 계약이라는 게 딱 매매 계약만 하고 끝나나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부수적으로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일들도 이 본인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 포함돼서 대리인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은 별도의 대리권이 있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자, 부동산 좀 잘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어. 그러면 범위를 여러분이 정해놨는데 수권행위로, 자, 뭐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다고요? 매매계약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동산을 을하고 잘 매매계약 잘했어. 그럼 매매계약을 하는데 얘가 매매계약 했으니까 계약금 좀 받으시죠 라고 계약금을 주더라고. 매매계약과 부수해서 지금 계약금을 주더란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대리권 주면서 매매계약 할 수 있다, 즉 잘 팔아달라고만 했지 계약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 계약금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포함되느냐, 아니면 딱 매매계약만 하고 계약금 받으려면 별도의 대리권을 받아야지만 그 대리권 가지고 계약금 받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것들이 다툼이 있을 때마다 소송부 들어가서 판례, 법원에서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가지고 문제 나오면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으면은 매매 계약만 해야 될까요? 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금도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해줘요. 매년 나오는 판례예요. 매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에서 정해진다 이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몇 개 보죠. 1번 보시라고요. 자,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뭣도 받을 수 있다고요? 중도금, 잔금 또는 계약금, 전부 다 대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고요. 물론 뭐 정답이 그렇게 해서 되지는 않아요. 정답으로 된 것 한번 정답 된 적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세상 일은 참 별별 일이 벌어지니까. 자, 잘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3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자, 계약금 주니까 계약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받아주면 되는 거지, 본인한테. 어딨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자, 가ቤ부동산을 이제 을 대리인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 대리인이. 자, 12월 3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은 12월 예를 들어서 29일 날 주기로 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끝냈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계약금 받은 거 본인한테 주고 이제 쭉 기다려. 그럼 12월 29일 날 잔금을 주면은 잔금도 받을 수 있죠? 전달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12월 29일 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매수인한테서 전화가 왔네. 내가 매매 계약할 때는 대출이 나올 것 같아서, 아니면 다른 데서 지금 돈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29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요즘 대출 많이 막혔죠? 또는 다른 데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29일 날 잔금을 못 치를 것 같고요. 한 열흘만 연기해주면 그때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잔금 지급기를 좀 연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대리인이 본인 허락받지 않고 그냥 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연기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네. 자, 요건 요 판례하고 조금 달라요. 이렇게 대금 지급기를 연기까지 해주려면 그냥 단순히 매매 계약할 수 있는 대리권만 받으면 안 되고, 매매 계약과 함께 그 이행에 따른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대리권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포괄적 대리권 얘기해요. 포괄적. 계약 체결하고 이행에 대해서 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대금 받을 수도 있지만 대금 지급기를 뭐 해줄 수도 있다? 연기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요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리권 범위 안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 보죠. 계약을 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그럼 이것도 상식이죠. 자, 계약을 해놓고서는 대리인이 지가 계약을 해줘버린다. 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말도 안 되지. 계약을 하라고 대리권 해줬지, 체결된 계약을 지 맘대로 막 해제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해제와 함께 각종 처분.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 보고 이제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게 아니라 좋은 부동산 좀 사주시오. 매수 대리권 줄 수 있겠죠. 네, 사달라고 매수 대리권 줬어요. 그래서 얘가 병한테 부동산 샀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그냥 지가 본인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처분은 할 수가 없어요. 처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제자나 처분자가 나오면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 그거 하려면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된다. 그 정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 안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자, 계속 우리는 대리권에 뭐를 보시는 거예요? 범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범위 안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가, 밖에 있어서 할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내는데, 자, 할 수 있냐 없냐 가장 기본적으로 묻고, 자, 2번은 무슨 얘기냐면 위쪽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수권행위 하면서 범위를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위쪽에 우리까지 본 것은 정해놨지. 그 정해놓은 거에 이 행위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세상에 별로 없겠지만은 대리권은 주긴 줬는데 본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백지임장 써준 거예요. 대리권 주면서 거기다 뭐 하라고 써주지 않고 백지임장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그럼 대리권은 주긴 줬죠. 근데 뭘 하라는 건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러면 원래 임의 대리권은 본인이 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충적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118조가.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행위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자,
뭐 법조문을 외우든 밑에 해설을 외우든 뭐 똑같은 얘기니까 밑에 해설로 어차피 갈 거니까.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무슨 행위 할 수 있나요? 보존 행위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는 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보존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존 행위, 이용 행위, 계량 행위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외우시는데, 자, 지금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범위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다고 숨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보이게 하라고, 보이게. 범위 안 정했다고 숨어서 하지 말고 보이게 하시라고. 보 무슨 행위?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보셔야지. 보존이란 단어는 여기도 나왔죠. 뭐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예요. 앞으로 보존자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올 텐데 항상 보존자가 나오면 뭐 하는 거?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 그 현상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현상 유지하는 행위들이 이제 여기 괄호 속에 들어와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요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하나 신축했어요. 자, 그러면 신축했으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럼 등기하지 않았다면, 자, 이걸 미등기라고 그러죠. 자,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서 물어보면은 글쎄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하지만 왜? 소유권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입장이 되면 금방 나온다? 잘 봐봐요. 자, 여러분이 돈 들여서 건물 한 채를 뭐 해서 신축해서 완공했다고요. 아직 등기 안 했어요. 그 건물 누구 거? 그래, 금방 나오잖아. 그럼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그 본인이 입장되면 금방 이해된다니까, 민법은. 근데 저 멀리 해가지고 이렇게 갑 해놓고서는 갑이 건물 신축해서 아직 등기 안 됐습니다.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 막 이래 이게. 응? 당연히 소유권 있고 건물 진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지. 자, 법은 항상 물건이 있으면 뭐는 있다? 소유권이 있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얘가 을한테 대리권을 주는데 뭘 하라는 건지, 이 부동산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건지 범위를 정해놨어? 안 정해놨어? 안 정해놨다고요. 팔아달라고 하는 건지 뭐 관리를 하라는 건지 뭘 정해줘야 되는데 권한을 정하지 않고 그냥 대리권만 줬다고. 그럼 얘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 맞지. 근데 뭘 해야 될지 범위를 안 정해놨어. 근데 이렇게 심심해 죽겠어, 대리인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얘가 건물은 시청해놓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죠. 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그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그러면 이 미등기 건물을 최초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고. 그래. 여기는 빼버렸죠. 그냥 등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등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등기를 보존 등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보존 등기 할 때 가끔 치면 그렇게 나와요. 자, 대리인이 이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 들어갈 때는 별도의 대리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건 보존행위니까 그냥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그 행위를 이용이라고 그래요. 뭐 그 물건을 임대한다는 거, 이런 것들. 계량이라는 것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가치를 증가. 임야를 대지로 바꾸면 그 땅의 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무슨 행위를 한다? 계량 행위를 한다. 그런 것을. 근데 제가 지금 얘만 그렇게 들어갔지. 자, 문제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하고 이용하는 행위, 계량 행위,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차이점은 이건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 보존 행위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니까. 근데 이용, 계량하는 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죠.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여기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리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나 권리의 성질이 바뀐다면 그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가, 잘 요새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10억을 넣어놓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도대체 이 예금을 뭘 하라는 건지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고 대리권 줬더라고. 그럼 얘는 이 예금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고는 있는데 도대체 이걸 뭘 하는 건지. 근데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은행 예금 집어넣어봐야 이자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뭐 이제 은행 이제 별로, 은행에서는, 자, 은행은 뭐 하는 곳이에요? 돈 장사하는 거 아니야. 지들이 받을 때는 이자 조금 주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왕창을, 그 차이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지만, 지금 국가에서는 대출을, 특히 이제 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해줘요, 막아요? 그 계속 갈 수 있을까? 그 은행 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자본주의에서는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응? 그 대출 해주지 말라 그러면은 은행은 수익이 확 떨어질 거란 말이야. 예. 어쨌든 간에. 예. 그 얘가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여기 10억씩이나 예금에 은행에다 넣어놓고서는.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주식 귀재야. 그래서 요거 빼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무슨 행위인 거예요? 이용행위 한 거지.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자, 이런 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건 안 된다고.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왜?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하고 주식 투자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달라지니까 이런 건 하지 말라. 또는 개인이 빌려달라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로 빌려달래. 그래서 이거 빼가지고 개인한테 사적으로 대출 내줬다고요. 자, 그러면 이자가 높으니까 수익은 많이 났겠죠? 자,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쉽게 해서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질이 달라지니까. 자, 이해되셨어요? 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예금을 주식 또는 사채로 전환. 자,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허용되지 않아요. 가볍게 그 정도 보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뭘 공부하신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뭘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당연히 처분행위는 할 수 없죠. 우리는 보이개만 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대리권에 뭐가 나와요? 제한. 그럼 범위하고 제한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이라는 권한이 있는데, 자, 이게 범위야. 그러면 대리는 요만큼만 할 수 있지 이 밖의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냐 여기에 해당되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리권의 제한은 요 안에 있는 행위예요. 요 안에. 대리권 범위 안에. 그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제한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계약? 자기계약. 무슨 대리? 쌍방대리 형태로는 네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 범위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그냥 밑에서 설명한 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라고. 자기야, 자기. 얘가 누구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자기는 나도 읽을 수 있어. 그 대리인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인 지가 계약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부동산 잘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다고요. 저도 사람이잖아. 그럼 여러분 부동산 보니까 괜찮아. 저 위치도 괜찮고 입지도 괜찮아. 내가 사고 싶어. 그래서 그 부동산을 제가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쪽에서는 매도인인 여러분의 뭐가 되고 대리인이 되고, 한쪽은 제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매매는? 할 수 있지. 여러분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 대리라는 것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법령의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은 대리권만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동산을 사는데 얼마에 살지 뭐 기간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결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 팔아달라고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를 저한테 대리권 주면서 잘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동산을 산단 말이에요. 제가 매수해서 매매 계약을 해. 그럼 저 혼자 이 매매 계약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짜리를 제가 사는데 얼마에 살까? 5억? 아, 저를 잘못 보셨어. 저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 아니야. 저 1,000만 원에 살 거야. 1,000만 원에. 그럼 1,0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은 만일에 인정된다면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미친다고요? 본인한테 미친다니까,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1,000만 원 받고 10억짜리를 저한테 이전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자기 계약이에요. 이거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잖아. 그래요. 본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야. 범위 안에는 있지만 그런 형태로는 하지 말아라.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읽을 필요도 없어. 대리인 지가 사는 거야. 그럼 쌍방대리는 왜 못하게 하냐? 똑같아요. 자, 갑이 을 보고 자기 부동산을 잘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어. 근데 또 병이라는 애가 또 을한테 와가지고 야야 좀 좋은 부동산 없냐? 나 건물 좀 필요한데. 야, 너 부동산 잘하니까 좋은 건물 좀 사달라고. 무슨 대리권 줬어? 매수 대리권 줬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매도해달라는 대리권 받고 병으로부터는 사달라는 대리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대리예요? 쌍방대리.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본인이고 얘도 본인일 텐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을 혼자 매매 계약에 대한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러면 역시 얘나 얘 중에 자기한테 친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매매 계약을 쓰겠지. 그러면 얘 둘 다가 본인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아무리 그 대리권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여기 나왔잖아.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무조건 못한다 그래 버린다면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눠지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점을 물어보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 두 가지인데 자, 뒤집어. 그리고 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못하게 한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본인 이익을 위해서야. 즉 이걸 하게 되면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괜찮아, 네 일에도 좀 사. 뭐 했어? 허락을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본인의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이걸 왜 외우겠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채무이행인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할 거 일단 본인의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리권의 범위하고 제한을 보셨어요. 자, 제한 중에 또 하나.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자, 아주 자주 지문이 나와요. 요만큼의 지문이. 대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즉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고 병한테도 똑같은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나 병은 똑같은 갑에 똑같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 부동산 매매 대리인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럼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같이 합의해가지고 매매 가격이나 이런 걸 결정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느냐, 이걸 공동대리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각자 따로따로 결정해서 하면 되느냐, 그 문제. 이걸 각자 대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것은 좀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 중개사무소에 여러분 부동산 내놓는 걸 생각하시라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아파트 근처에 부동산에 내놓죠? 한 군데만 내놓나요?
여러 군데 내놓는다고.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하는데 그 중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의해가지고 하나요? 아니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도 여러 사람일 때는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여기에 공동으로 이래버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런 거 문제 내는데. 근데 그러나 그랬으니까 이 뒤는 뭐란 얘기예요? 예외란 얘기야. 항상 법은. 원칙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공동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볍게만 보세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해놨을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법률에 정해놓은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예요. 부모. 자,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니까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두 사람. 그럼 두 사람이 자식 일을 할 때는 뭐 아빠가 단독으로 아니면 엄마가 단독으로 각자 한다. 같이 합의해서 해야 된다. 합의해서 하라고 법에 정해놨다고. 이거는 공동대리란 말이에요. 당연히 또 본인이 요 사람한테 대리권 주면서 자, 팔 때 그냥 각자 팔지 말고 좀 신중하게 잘 팔기 위해서 꼭 합의 같이 상의해가지고 파시오.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공동으로 해야지.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대리권 마지막 파트, 대리권 소멸. 아주 이것도 문제 자주 내요. 자, 대리권은 생길 수도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법조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서 들어가 보죠. 법조문 읽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공통된 소멸 원인은 뭐냐면 이건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다 소멸하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누가 사망했어요? 본인. 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대리권 없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데 본인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 사망. 근데 대리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네. 그러니까 이쪽을 조심하셔야 되겠지. 자, 대리인이 사망했으면 원래 사망했으면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하고 법적 지위가 상속인한테 다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리권은 사망했다고 해서 상속인한테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지. 예? 여러분이 지금 을한테 여러분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럼 여러분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을을 믿고 준 거예요? 못 믿고 주는 거예요? 믿고 또 능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대리권을 줬겠지. 근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이 사람의 자식한테 그 대리권이 상속되면 이제 여러분 부동산을 고등학교 다니는 얘가 이제 대리해서 판단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없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뭐 당했어요? 파산. 망해버렸다고. 그럼 대리권은 본인을 대리해서 이 본인의 재산을 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그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조심하실 게 이제 이거예요. 대리인이 뭐 됐을 때? 성년 후견 개시. 그러니까 대리인이 정상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슬 웃고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그러더니 머리에 꽃을 2개, 3개, 3개를 꽂아야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자, 성년 후견을 개시받았다는 것은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신적 능력이 굉장히 좀 낮아서. 그럼 우리가 제한 능력자로 피성년 후견인도 있었지만 피한정 후견인이 있었죠. 얘도 문제는 좀 있지. 그럼 얘는 이제 한정 후견 개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소멸 사유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리인이 정상이었다가 조금 문제는 있는데 머리에 꽃을 2개 정도만 꽂아서는 대리권이 소멸되질 않고 몇 개까지 꽂아야 돼? 3개 이상은 꽂고 다녀야 돼. 이게 대리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거 구별을 좀 하셔야 돼. 하면서 요런 거나 요런 것을 요 본인에 갖다 붙이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본인은 딱 하나 뭐만? 사망이지. 본인이 파산당했다.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당했다. 자,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대리권이 더 필요한 때예요, 이때는. 예.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별거 아닌데 자주 나와요. 자, 요것들은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기 임의 대리권에만 또 특이하게 소멸되는 게 있대요. 요거 외에도 임의 대리권은 두 가지 경우에 또 한 가지에 해당되면 소멸하는데, 이거 굉장히 쉬워요. 자, 임의 대리는 뭐 때문에 대리권이 발생됐어요? 임의 대리는? 아이고, 안 나오죠. 아우, 막 답, 수권행위, 그래. 그러면 수권행위를 뭐 해야 되는데? 회수하면 되지, 처리하면 되지.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 줬다가 하는 일을 보니까 영 시원찮아. 당신 저 대리는 하지 마셔. 커둬드리면 되지. 그래, 수권행위 뭐라고 그래? 처리라고 하면 되지. 이런 걸 뭘 외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그냥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으니까 수권행위를 한다. 근데 법률관계, 아까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 고용관계가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이 퇴직을 했다고요. 회사 일을 할 이유가 없지. 그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자, 요 둘 중에 하나라면 이건 법정 대리권이 소멸 사유다. 임의 대리권에만 소멸 사유다. 임의 대리권에만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이해됐는데 빨리 잡기 위해서 자, 여기서 말을 하나 잡으면 돼요. 종료자하고 철회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리권이 소멸하는데 모든 대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권만? 임의 대리권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하나 외워주세요. 종철이를 외우시라고. 종철이. 종철. 본인이 종철이라면 금방 또 하겠고 주변에 종철이가 있으면 더 좋아. 자, 근데 종철인데 성이 무슨 씨요? 임종철이야. 그래서 임종철 해가지고 잡으시라. 박종철 아니요. 임종철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대리권을 보셨어. 그러면 맨 처음에 보신 게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보신 거예요. 그 중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본 거지. 그럼 당연히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뭐에 의해서 정해진다? 수권행위로 정해지는데 그 수권행위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된다. 자,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줬으면은 대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포괄적 대리권 줬으면은 대금 받을 것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 줬는데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처분할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면서 권한을 정하지 않고 그냥 대리권만 줬어. 자, 그랬을 때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게 그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숨어서 보이게 하라고. 포 무슨 행위? 보전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하는 거야. 다만 문제는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만 할 수 있어. 그럼 성질이 변한다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는 거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개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을 보신 거야. 제한은 범위 안에 있지만 이런 형태로는 하지 말란 얘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지 말라고?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 형태로는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본인한테 피해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본인이 뭐 하면 허락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에 있어서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공동으로 대리, 각자 대리. 그럼 이제 대리권 소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어요. 그럼 대리권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뭐가 나올까요? 대리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대리행위. 자, 그럼 이 대리행위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고 자, 둘이 대리권이 있는데 이 대리인이 다른 사람하고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 파트를 본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걸 대리행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 대리인이 밝혀야 될 게 있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자기는 갑의 누구라는 것을, 대리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걸 이제 멋있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밝힌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계약을 하지만 지금 요거는 본인의 부동산을 지가 지금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라는 거지. 이름을 뭐라고 써요? 명이라고 쓰죠. 나타내라고.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요? 현이라고 하죠. 표현. 현출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라고 그래? 현명. 그래.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면서 플러스 뭘 해야? 현명을 해야 요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법조문은 현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해라고? 표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현명이에요. 그러면 현명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데 현명을 해야 이 법률행위가 뭐가 돼서? 대리행위가 돼서 이 법률행위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한테 간다고. 본인이 다 책임질 거라고. 근데 대리인이 법률행위 계약은 하긴 하는데 뭘 하지 않았어? 현명하지 않았으면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가지를 않아요. 그럼 뒤에도 나오겠지만 당연히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하긴 했잖아요. 근데 뭘 하지 않았으니까?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법률행위 한 사람한테 갔겠지. 즉 얘가 다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현명하지 않았으면. 의미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전체 대리를 이제 박스 안에서 해가지고 현명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는 현명의 방식을 물어보는데, 자,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어요. 보통은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겠죠.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계약을 하면서 지가 본인한테 받은 뭘 제시해? 위임장 제시해. 나 이렇게 해서 내가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름 쓰거나 아니면 대리인 지 이름을 직접 쓰거나 그러면 현명한 거예요. 그 외에 방식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상대방 측에서 요놈이 갑의 대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뭐가 된 거예요? 현명이 된 거라고 보는 거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명의 의의와 방식에서 현명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는 얘기고, 쭉 뭐 그런 건 없고요.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뭐 갑의 대리인 의라고 뭐 현명을 하지만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어. 말로 하든 뭘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밑에 우리 판례가 대리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즉 현명에서 대리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자, 뭘 제시하고요? 매매 위임장 제시하면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에는 대리인 지 이름만 기재했다고. 원래는 본인, 즉 갑의 이름 적고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뭘 제시하면서 위임장 제시하면서 했으니까 나타냈잖아 이게. 이것도 현명이니까 당연히 그 효과는 본인한테 속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자, 현명을 해야 대리행위가 돼서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한테 속하는데 당연히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어. 즉 현명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가 누구라고요? 대리인. 그럼 여기서는 위한 것이라는 것은 꼭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효과가 얘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그 효과가 본인한테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위임장 제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현명이에요. 그래서 현명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뭐 문제거리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현명의 방식 조금 보시면 되는데 얼추 그냥 다 현명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아닌데 공부를 하시면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을이 갑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하고 법률행위를 하는데
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하면서 뭘 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어요. 이거 유권대리일까요? 무권대리일까요? 예? 유권대리일까? 무권대리일까? 아유, 뭔가 하나는 있는데. 이건 유권대리도 아니고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이건 대리 자체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다시 현명을 잘 이해하시라고. 현명은 지가 대리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대리라는 동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놓고 얘가 뭐까지 있으면, 대리권까지 있으면 이게 유권대리고, 지가 대리라고 현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없으면, 대리권이 없으면 그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현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유권대리, 무권대리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은 그냥 남의 부동산을 지 마음대로 판 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어떤 큰 틀을 잡았을 때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자,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나와야지. 그럼 뭔 얘기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대리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뭐 하지 않았다면. 그럼요. 응? 그래요. 그런 약간의 센스가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려고 지금 현명 자체는 그렇게 많이 뭐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대리란 동네로 들어오려면 현명을 하고서 대리 동네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서 뭐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를 따지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셨나요?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2번. 자, 대리행위에서 보셔야 될 게 대리행위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자, 어쨌든 이것도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죠. 현명만 했을 뿐이지 법률행위라니까. 그 법률행위는 그러면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무효 취소는 그냥 심심하면 한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사유. 그럼 그 사유를 판단할 때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본인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 문제라고. 자, 보세요. 합의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현명을 하면서 대리 행위를 했어요. 자, 근데 사실은 계약을 했는데 병이 본인은 사기쳤다고, 본인을. 근데 대리인은 사기를 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는 본인이 병으로부터 뭐 당했어? 사기당했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사기를 이유로. 자, 이 문제예요. 만일에 판단 기준이 된 사람이 본인이라면 당연히 이 계약 취소할 수가 있어야 되지만, 판단 기준이 된 사람이 누구라면, 대리인이라면 아무리 본인이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요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는 그 사유가 뭔가 있어야 이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겠죠? 그럼 이 법률행위는 누가 의사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누굴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 기준으로 팔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116조에 의사표시 효력이, 이제 효력,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들이 의사의 흠결이나, 흠결은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밑에 나왔지만 이제 비진이 표시가 되냐 안 되냐, 통정의 표시냐 아니냐, 착오냐 아니냐, 비, 통, 착, 인지 아닌지, 또 사기 강박인지 아닌지, 어느 사정을 알았냐 몰랐냐,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에게는 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에 이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사실 유무는, 자, 누구를 표준으로 해서 결정하라고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라고. 그러면 이제 대리행위에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를 내면서 당연히 문제 내는 스타일은 대리인과, 그 같은 문장에 대리인과 본인을 같이 집어넣겠지. 그럼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읽으면서 얘도 판단하고 얘도 판단하다 보니까 어지러워 죽겠지.
그게 아니라고. 법은 제가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만 정확히 잡으면은 그냥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보고 판단하면 돼? 대리인.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얘를 볼 이유가 없고 얘만 보는 말이에요. 얘는 사기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으면 이건 취소할 수가 없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거꾸로 대리는 사기를 당했고 본인은 사기 당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들어가지. 다만 취소는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는, 여기에 따른 효과는 누구한테 가? 본인한테 가는 거니까 본인이 취소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그런 구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준만 딱 잡고서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지. 근데 기준을 잡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원칙 쫙 들어가시고, 이 중에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중매매 얘기예요. 자, 이미 팔린 부동산을 샀어요. 이중매매죠? 그거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지. 다만 뭐가 들어갔을 때, 적극가담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적극가담에 의해서 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적극가담이냐 아니냐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라고요? 대리인. 그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서 이중매매 계약을 했으면, 자,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들어가야지. 본인은 보지 말라니까. 이럴 때는 본인은 항상 뭐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 대리인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니까. 자, 그래서 대리인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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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행위에 뭐 했다고요? 가담. 이거 적극에 빠졌어요. 적극가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한다고. 대리인이 매매계약에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는데 본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그럼 우리가 읽다 보니까 본인은 몰랐구나, 그럼 반사회적 아니지, 혼자 막 해놓고 선 찍어놓고 나 맞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누구만 보고 판단하라고? 대리인이 적극가담 했으면 본인은 알든 모르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끝나야지. 그래서 법은 이렇게 그대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차고도 마찬가지지. 자, 여기서 이거 다 앞에 빼야지겠지. 대리인에게 차고가 있어요, 없어요? 밑에 없지.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건 차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지. 본인은 뭘 얘기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이런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왜 우리가 살 때 기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안 산다니까. 기준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냥 막 왔다 갔다 흐트러져요. 근데 법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법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워요. 단어 하나하나 뭐 이거에 따라서 확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요즘 지금 따지는 게 그거 아니야. 헌법에, 개헌법에 뭐 하나를 어겼냐 안 어겼냐에 따라서 이게 위법 우연이 될 수가 있고 정당한 게 될 수 있고 이렇다니까.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고, 그것 지금 따지는 거야 지금 법이. 자, 대리행위 지금 두 가지 봤어요. 첫째, 대리행위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현명을 해야 돼.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현명하지 않으면 그건 대리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계약을 했지만 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리인이 다 지가 책임져야 돼. 자, 두 번째, 대리인의 하자에 대한 것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자고요? 대리인 기준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는데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지금 보실 거 아니에요. 좀 깊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뭐까지 있어야 돼? 행위력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대리행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는 사람인데, 그럼 여기서도 대리인이 행위력까지 갖춰야 되느냐, 이 문제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법률행위하고 다른 게, 법률행위의 원칙은 법률행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력까지 다 필요로 하지만,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인 대리행위는,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니까 대리인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행위능력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대리인은 적어도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 대리인이. 그러면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가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라면 그 행위는 무효지만, 자,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립이 했다. 자, 이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든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든 이걸 취소할 수는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걸 이제 미성년자로 바꿔놓든지 그냥 제한능력자로 바꿔놓든지 하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쁘니까 자, 18살짜리 을한테 여러분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18살이면 미성년자죠. 자, 얘가 그 대리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하는데,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보니까 이 매매 계약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거 매매 계약을 한 대리인이 미성년자라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대리인 기준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여기서 대리인은 행력자일 필요가 없다고 정해놨으니까. 되셨죠? 네, 그런 거 잡아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대리 효과지. 자,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속한다? 본인.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효과라고 안 나와요. 뭐가 효과냐 그런 얘기지. 자, 법률 효과니까 일단 좋은 것은 권리 취득도 누가 한다? 본인. 그럼 의무의 부담도 본인이야. 또는 좀 그 법률행위가 문제가 돼서 취소를 하려고 그래. 그럼 취소권도 누구한테? 본인.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뭔가 채무를 불이행해. 그러면 이걸 뭐 할 수 있냐면 해제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누가? 본인. 그러면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미 맺었던 계약이 처음부터 없어지게 되니까 안 줘도 돼요. 근데 이미 주고 난 다음에 취소나 해제를 했어.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또는 돌려받아야 돼. 이걸 취소했으면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단어는? 네. 근데 해지를 하게 되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다 돌려받는 거예요. 회복. 자, 이것도 누구? 본인. 예. 또 보니까는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자, 누구한테? 본인한테. 또 손해배상 청구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다 효과에 대한 얘기니까 누가 나와야 된다? 본인이 나와야지. 대리인이 나오면 이 문제는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쏙 써놨어요. 뭐 해제, 어쩌고 해제는 원상회복을 뭐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에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제를 한 경우 뭐 손해배상 청구도 뭐 본인에게 해줘요. 뭐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건 뭐 대리 효과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정상적인 유권 대리의 삼면관계. 자, 대리권 보셨고, 대리 행위 보셨고, 마지막으로 보신 거야? 대리 효과 보신 거야. 자, 이거 정리 잘 해놓으시면 문제가 풀리겠죠. 자, 그러면 쉬고서 문제를 풀려니까 아주 그냥 불안해 죽겠어. 그래서 봤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푼다기보다도 한번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 자꾸 접해보시라는 거야. 자, 1번 보니까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대요. 그러면 이해는 임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예요? 법정 대리인이라는 얘기예요? 임의 대리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문제에서 얘기해놓고 얘가 본인이라는 얘기겠지. 잡아놓고 이제 문제 풀면 돼.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한테 대리권이 승계된다고 그랬어요. 을 대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한테 대리권이 승계되나요? 없어지나요? 그럼 1번이 틀렸네. 1번 찍고 나오시면 되는 거지. 자,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 계약서에서 약정한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 줬으니까. 자,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분류식 행위다. 됐고,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숙권행위를 뭐 했다고요? 철, 임, 종, 철. 그럼 결론은 소멸한다. 됐고. 자, 지금 보니까 을은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한대요. 자, 무슨 계약? 자기 계약. 원래 이런 계약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앞에 뭐의 허락이 있대? 갑, 본인의 허락이 있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번으로 체크하고 들어와야죠. 다 그냥 그거 가지고 문제 낸다니까. 자, 2번 들어갑시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소유했고,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자, 여기는 이제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는 까지 나왔어요. 자,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으로부터 매매계약, 또 나왔어. 네. 할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그걸 느낀다니까요.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대요. 자, 병은 계약 당사자니까 해제할 수 있죠. 자, 문제 포인트는 여기라고.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해야지. 을 대리인한테 하는 게 아니지. 효과에 대한 얘기 아니야 지금. 틀렸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는 본인이 해야 돼요? 대리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지. 그래서 을은 대리인은 할 수 없다.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효과 얘기죠? 자,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갑과 병이 부담하는 거지. 을이 부담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을이 받았다 하더라도. 자, 만약 갑이, 자, 무슨 대리권이 눈에 보여야 돼? 포괄적 대리권. 그러면 대금 지급기일 뭣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자, 그러면 틀린 얘기는 2번이 되겠죠. 충분히 풀립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무권 대리 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도록 하세요.